안녕하십니까. 네, 브레인 트레이닝 센터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김대훈이라고 합니다. 오늘 저와 함께 할 주제는 뇌 감각 깨우기와 통증 관리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뇌 감각 깨우기라는 말은 좀 생소하신 개념일 텐데요. 통증이라는 개념은 여러분들 잘 아시죠? 예, 그래서 좀 생소하고 낯선 브레인 트레이닝 센터의 어떤 그런 개념을 여러분들이 익숙한 통증이라는 개념과 이렇게 잘 결부시켜서 여러분들이 잘 오늘 또 이해할 수 있고 체험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에게 해드릴 목차는 이제 첫 번째로 뇌 감각 깨우기가 뭔가 한번 알아볼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통증에 대해서 알아볼 겁니다. 통증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일반적인 그 통증의 개념과 그리고 이제 브레인 트레이닝 센터에서의 통증의 개념에 대해서 이제 또 비교 설명해 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뇌 감각 깨우기와 그러면 통증과는 무슨 관계가 있는가 그것에 대해서 정리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브레인 트레이닝의 실제로서 뇌 감각을 깨우는 브레인 트레이닝을 여러분들과 함께 실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첫 번째 뇌 감각 깨우기가 되겠습니다. 자, 뇌 감각 깨우기는 과연 어디서 나온 말인가? 이 브레인 트레이닝 5단계가 있습니다. 5단계 앞에 BOS, 보스라는 말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좀 생소하실 거예요. 브레인 오퍼레이팅 시스템. 여러분들이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는 그 컴퓨터 운영 프로그램이 그 윈도우 이전에 도스라는 게 있었어요. 도스가 이제 디스크 오퍼레이팅 시스템이라고 컴퓨터 기능을 효율적으로 또 편리하게 이용하는 어떤 컴퓨터의 기반이 되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지금 이제 다들 윈도우를 쓰고 계실 텐데요. 우리 뇌를 이 컴퓨터하고 비유하자면 또 컴퓨터와 같이 우리 뇌를 잘 활용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방법, 프로그램이 있는 것이 좋겠죠. 그러한 개념으로 만들어진 게 보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스는 총 5단계로 이루어져 있고요. 첫 번째로는 뇌 감각 깨우기, 그리고 두 번째는 뇌 유연화하기, 세 번째는 뇌 정화하기, 그리고 네 번째는 뇌 통합하기, 그리고 마지막으로 뇌 주인 되기, 이 5가지 과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다뤄볼 과정은 뇌 감각 깨우기 가장 첫 번째 과정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뇌 감각 깨우기란 무엇인가? 이 뇌 감각 깨우기의 목표, 자신의 뇌를 의식하고 몸과 뇌의 소통을 원활하게 하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자기의 뇌를 잘 의식하지 못합니다. 뭐 예를 들면 내가 어깨가 아파요, 허리가 아파요, 무릎이 아파요, 뭐 이런 식으로 어떤 신체 부위에 대해서는 관심도 많고 또 의식을 많이 하고 있지만 평상시에 내가 뇌를 갖고 지내는지 그것을 잘 의식하지 못합니다. 뭐 이제 가끔 가다가 내가 두통이 있다 그러면 뭐 머리가 깨질 듯이 아파요 이런 표현을 쓰죠. 그렇지만 뇌가 아파요 또 이런 표현을 쓰지는 않거든요. 이렇게 자신의 뇌를 알고 그리고 의식하는 단계, 그리고 몸과 뇌의 소통을 원활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스스로 생각을 해보세요. 내 몸과 그리고 나의 뇌가 소통을 잘하고 있는가? 제가 브레인 트레이닝 센터에서 한 18년 정도 명상 지도사로서 이렇게 같이 회원들과 함께 했는데요. 한번 저와 함께 이 동작을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가장 대표적인 뇌 체조 중에 접시 돌리기라는 게 있어요.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손바닥을 위로 하시고 이 손바닥 위에 접시가 있다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자, 이 접시가 떨어지지 않게 접시를 팔 안쪽으로 넣어요. 뒤로 빼고 자, 머리로 돌려봅니다. 자, 여러분들도 한번 같이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자, 접시가 떨어지지 않도록 손바닥을 하늘 방향 유지하시고 천천히 크게 돌려보세요. 자, 아마 이 동작을 처음 해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어떻게 잘 되십니까? 직접 우리 회원분들에게 이 동작을 시켜보면 크게 한 3가지 잘 안 되는 경우 3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동작은 감이 잡히는데 내가 몸이 유연하지 못해서 잘 따라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동작이 잘 안 되는 거예요. 뭐 팔이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 예, 그런 자기 자신을 인지하고 아는 상태. 예, 잘 안 되면서 그 상태를 자기가 아는 상태. 이게 두 번째 케이스가 있고요. 세 번째 케이스는 동작도 안 되는데 자기가 잘 못하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동작을 막 이렇게 하시는데 자기가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으십니다. 예, 이런 세 가지 케이스가 있는데 두 번째와 세 번째 케이스가 몸과 뇌의 소통이 약해져 있다. 예, 뇌 감각 깨우기 입장에서 보자면 뇌 감각이 조금 둔감해져 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여러분들도 자기 자신의 뇌의 상태를 좀 느낄 수 있겠죠? 자, 두 번째로는 이제 통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통증을 어떻게 정의하는가 제가 좀 찾아봤어요. 자, 저랑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통증이란 실제적이거나 잠재적 조직 손상과 관련되거나 혹은 그러한 손상으로 설명될 수 있는 불쾌한 감각 및 정서적 경험. 예, 저는 이런 걸 읽을 때마다 굉장히 어렵게 느껴져서 한 2번, 3번, 뭐 10번도 이렇게 반복해서 읽어보는데 사실은 저 지금 읽어봐도 그렇게 막 명확하게 와닿지는 않습니다. 솔직히요. 자, 그만큼 통증이라는 것을 어떻게 보면 굉장히 정의하기가 어렵다. 예,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신체적 손상으로 일어나는 어떤 몸의 느낌이라고 한다면 아주 쉽게 우리가 정의할 수 있겠지만 통증이라는 게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라는 것이 이제는 앞으로의 의사들의 일반적인 견해로 바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특별히 신체적인 손상이 없다 하더라도 통증을 느낄 수가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이게 동네 병원을 보면은 통증의학과라는 게 거의 없었어요. 근데 최근에 보면은 통증의학과가 굉장히 많이 생겼습니다. 예. 그러니까 보통 내가 어깨가 아프다 그러면은 뭐 정형외과를 가서 뭐 인대가 끊어졌다든지 어떤 신체적인 조직 손상이 있는가를 알아보고 거기에 맞게 치료를 할 텐데 이유도 알 수 없고 원인을 알 수 없는 그런 통증을 호소하는 환자들이 굉장히 많아졌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런 통증의 정의도 그렇게 좀 많이 바뀌어가고 있는 추세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브레인 트레이닝 센터, 브레인 트레이닝 관점에서의 통증의 정의는 무엇인가? 예, 이것도 저와 함께 읽어볼까요? 자, 첫 번째로 내 자신과 소통을 위한 몸의 신호입니다. 예, 우리는 끊임없이 어떠한 외부의 자극을 통해서 그 신호가 뇌에 전달이 되죠. 예, 즉, 내 몸과 또 주변 환경과 나의 뇌가 끊임없이 소통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발달된 뇌를 가지고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동물들도 마찬가지로 그러한 감각들이 있죠. 근데 동물들은 그러한 외부적인 감각을 자기 뇌로 소통을 하는데 주로 생존을 위해서 그 감각을 활용합니다. 뭐 예를 들면 뭐 무서운 또 육식 동물이 어디 나타나 있지는 않은 내 주변에 다가오고 있지는 않은지 그것을 끊임없이 시각적으로 확인을 하죠. 냄새도 마찬가지고 맛도 마찬가지입니다. 생존을 하기 위해서 주로 감각기관을 활용하는 반면에 사람은 그것 이상의 어떤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떠한 이런 감각적인 자극을 통해서 우리 뇌로 전달이 되었을 때 우리 뇌가 발달되고 향상되는 그런 효과가 있다는 겁니다. 예. 자, 그리고 두 번째로 몸과 에너지와 의식의 균형과 조화가 깨졌을 때 몸이 뇌에 보내는 신호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쉽게 알아차릴 수 있을 거예요. 자, 저랑 같이 해볼까요? 자, 이렇게 여러분들 바르게 한번 이렇게 척추를 세우고 자세를 취해보세요. 자, 여기서 이렇게 몸을 살짝 기울여 보세요. 자, 이렇게 기울인 상태로 잠깐 있는 건 괜찮지만 뭐 예를 들어서 한 10분, 1시간 정도 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굉장히 불편하겠죠? 자, 그 불편함의 신호가 뇌로 전달이 되는 거죠. 아, 지금 몸의 균형이 깨져 있어. 그러니 몸의 균형을 바로 잡아줘. 이렇게 신호를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신호를 알아듣고 몸을 바르게 세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몸뿐만 아니라 우리의 에너지 그리고 우리의 의식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균형과 조화가 깨졌을 때 그것을 바르게 잡아주기 위한 몸의 신호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통증이라는 개념이 있고 또 고통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이게 얼핏 보면은 그게 그거 아니야? 똑같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서는 여러분들에게 이 개념을 구분해서 좀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통증은 제가 영어로 pain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고통은 suffering이다. 자, 이 통증이라고 하는 거는 누구나 이 몸을 통해서 어떤 자극을 우리가 인지하죠. 근데 그 자극의 강도가 어느 정도, 임계치를 넘었을 때, 강도가 세다고 느꼈을 때 우리는 그것을 통증으로 인지합니다. 근데 그 통증이 고통과 같냐 이렇게 우리가 질문을 해보면 항상 그렇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는 통증을 통해서 그것을 즐기기도 합니다. 뭐 예를 들면 저도 그런데요. 매운 음식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아주 많습니다. 맵다라고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뇌가 가지는 통증이거든요. 그 통증을 즐기는 거죠. 사우나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뜨거운 물에 몸을 담그면 어떻게 보면 그거는 뜨거운 감각에 대한 통증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시원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몸에서 느껴지는 통증을 우리 뇌가 그 정보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통증이 될 수도 있고 그냥 단순한 통증 또는 쾌락이 될 수도 있고 또는 고통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유념하셔야 될 것은 통증과 고통은 다르다. 통증이 있다고 해서 내가 고통을 받는다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뇌 감각 깨우기와 통증은 과연 어떠한 관계가 있을까요? 자, 몸의 신호를 알아차리지 못할 때, 자, 몸에서 끊임없이 우리 뇌에게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내 몸에 관심을 두지 않고 내 자신에게 관심을 두지 않고 생각이나 감정에 빠져 있다거나 주위로 의식이 분산되어 있는 경우가 많죠. 그럴 때는 몸이 나에게 주는 신호를 알아차리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이 계속적으로 반복되면 어떻게 될까요? 신호 자극을 키워서 나의 뇌가 그것을 알아들을 수 있도록 작용이 일어나게 됩니다. 신호가 커지는 거죠. 자극이 커져서 이것이 결국 무엇으로 발전할까요? 통증으로 발전을 하는 겁니다. 자, 뇌의 감각을 깨우다 보면 몸의 신호를 우리가 잘 알아차리게 되는 겁니다. 잘 알아차리게 되므로 몸의 입장에서는 뇌로 보내는 신호를 굳이 크게 할 필요가 없는 거죠. 통증을 우리가 완화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뇌의 감각 깨우기를 통해서 우리는 통증을 관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유튜브를 시청하고 계신 분들이 많을 텐데요. 통증으로 고생하고 있으신 분들이 많죠. 오늘 저와 함께 몇 가지 실습을 하다 보면은 통증 관리에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본격적으로 뇌 감각을 깨우는 브레인 트레이닝을 저와 함께 해볼까요? 자, 뇌 감각 깨우기에는 세 가지 차원이 있습니다. 자, 이 넓은 의미의 브레인 트레이닝이 있어요. 이 브레인 트레이닝은 이 세 가지로 나누어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피지컬 트레이닝입니다. 몸을 활용해서 하는 트레이닝이죠. 자, 두 번째는 에너지 트레이닝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브레인 트레이닝이 있습니다. 이 넓은 의미의 브레인 트레이닝과 좁은 의미의 브레인 트레이닝은 조금 다를 수 있다. 우리가 이제 서양에서는 브레인 트레이닝이 뭐야? 라고 했을 때 커그너티브 개념으로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인지적인 차원에서 이 브레인 트레이닝을 이야기한다는 거죠. 근데 우리 이 브레인 트레이닝 센터가 얘기하는 브레인 트레이닝의 개념은 이것보다 조금 더 폭넓은 개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제가 편의상 이 세 가지로 나눠서 이야기하고는 있지만 이 피지컬 트레이닝, 에너지 트레이닝, 브레인 트레이닝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피지컬 트레이닝을 통해서 감각이 잘 깨어나야 그 다음 단계인 에너지 트레이닝이 잘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에너지 트레이닝 단계가 잘 되어야 그 다음 브레인 트레이닝이 잘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넓은 의미의 브레인 트레이닝이 이 자리에 오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 브레인 트레이닝에 대한 개념을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은 피지컬 트레이닝으로 감각을 깨우는 실습을 해볼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에너지 트레이닝을 통해서 감각을 깨우는 훈련을 저와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피지컬 트레이닝을 통한 뇌 감각 깨우기와 통증 관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간단한 건데요. 몸을 두드리는 겁니다. 자, 몸을 두드리게 되면 몸에서 어떠한 자극이 느껴지죠. 그 자극이 우리 뇌로 신호가 전달되는데 그것을 무시하고 바라보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이 실습은 그것을 집중하고 바라봄으로 우리 뇌와 몸의 소통을 원활하게 하는 것입니다. 개념이 이해가 되셨나요? 자, 그러면 저와 함께 온몸 두드리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주먹이나 손바닥으로 하시면 돼요. 주먹으로 이렇게 두드리셔도 되고, 제가 지금 마이크를 차고 있기 때문에 저는 조금 신용만 할 테니까 여러분들은 감각이 어느 정도 느껴질 정도의 세기로 두드려 주시면 훨씬 좋습니다. 한번 두드려 볼까요? 잠시. 자, 그럼 어디를 두드려야 돼요? 상관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두드리고 싶은 곳을 마음껏 두드리시면 돼요. 저는 이제 편의상 이렇게 동작을 좀 작게 하는데요. 여러분들 동작을 크게 하시면서 하셔도 좋습니다. 자, 두드리고 싶은 곳을 두드려 보세요. 이왕이면 얼굴을 활짝 펴고 두드리시면 더 좋겠죠? 자, 이렇게 두드리면서 몸의 감각이 어떤지 집중해서 느껴보는 겁니다. 두드리다 보면 감각이 상대적으로 약한 곳도 있을 것이고 또 상대적으로 감각이 크게 느껴지는 곳도 있을 거예요. 그런 것을 내가 알아차리고 지켜보면서 두드리는 겁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몸이 불편하거나 아프면 두드리죠. 그래서 이 두드림을 통해서 뇌의 감각을 깨우고 또 에너지의 소통을 원활하게 함으로써 통증 관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시원하게 한번 두드려 보세요. 여러분들이 이 통증을 고통이라고 인식하지는 않으시죠? 조금 아플 수는 있지만 시원하다 이렇게 느낄 거예요. 그렇다고 감각을 너무 세게 주는 게 또 좋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몸에 맞게 적당한 세기로 두드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한번 두드려 볼까요? 두드리셨으면 이렇게 쓸어서 마무리하시고. 자, 어떠세요? 좀 시원하십니까? 아주 간단하고 쉽죠? 자, 이번에는 BHP 명상 두 번째를 할 건데요. 자, BHP라는 말이 여러분들 아마 처음 들어보실 텐데요. BHP는 뭐냐면은 B는 브레인 트레이닝의 약자입니다. H는 힐링, 그리고 P는 포인트입니다. 포인트. 그래서 브레인 트레이닝 힐링 포인트. 명상 이렇게 우리가 부릅니다. 자, 그러면 BHP 명상이란 무엇인가? 저하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몸의 힐링 포인트를 자극하여 뇌와 몸을 연결하고 에너지 밸런스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몸의 힐링 포인트를 자극한다. 그럼 어떤 것이 과연 힐링 포인트가 될까요? 저는 핸드폰, 휴대폰만큼이나 항상 휴대하고 가지고 다니는 게 있어요. 이제 이 BHP 파인더라는 건데요. 이것을 활용해서 두피를 자주 눌러줍니다. 이렇게 두피를 눌러주면, 자, 이 끝은 이렇게 좀 이 피부가 손상되지 않을 만큼의 약간 몽톡한 걸로 우리 눌러주게 되는데요. 특별히 이렇게 아프게 느껴지는 부위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 통증 신호가 우리 뇌로 전달이 되면서 몸과 뇌의 소통을 원활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뇌와 몸을 연결하고 에너지 밸런스를 회복한다. 통증이 우리 뇌로 전달되는 순간에 내가 그것을 알아차리고 인지하는 과정에서
우리 뇌는 자연 치유력을 스스로 발휘를 하게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인공지능 시대고 굉장히 컴퓨터가 양자 컴퓨터도 나오고 있는 이 시점에서 우리 뇌는 어떤 역할을 할 수가 있는가? 우리 뇌는 인공뇌가 아닌 자연뇌다, 저는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이 창조주가 만들어준 아주 굉장한 슈퍼 컴퓨터다. 이 통증의 어떤 그런 감각을 빛의 속도보다 더 빨리 인지해서 우리 몸을 힐링해주는 어떤 그런 자연 치료력을 우리 뇌가 발현해 주는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한번 해볼 건데요. 자, 이렇게. 자, 여러분들은 이 도구가 없을 거니까, 이 손톱으로 하셔도 되거든요. 이렇게 뭐 엄지 손톱이나 뭐 검지 손톱, 중지 손톱을 이용해서 이렇게 두피를 누르게 되는 겁니다. 예. 그러면 이 통증 신호가 뇌로 전달이 되겠죠. 자, 그 통증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느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통증에 대해서 내가 괴롭다, 힘들다라고 판단하지 않는 거죠. 예. 그리고 이 통증 에너지를 이 호흡을 통해서, 날숨을 통해서 풀어내면 그 통증 에너지가 밖으로 빠져나가면서 치유작용이 일어납니다. 이렇게 계속 반복하시다 보면 내 안에 생명의 힘이 작동되고 자연 치유력이 발현됩니다. 그리고 나를 정직하게 느끼게 되고 그것이 바로 힐링의 시작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BHP 레벨이라는 게 있는데요. 제가 아까 두피를 얘기했지만 두피 말고도 손이라든지 발을 눌러줄 수도 있어요. 특별히 효과가 좋은 부위가 이 손은 이 손톱 바로 아래쪽, 아래쪽 귀퉁이 부분이 BHP가 특별히 효과가 좋은 부분이라고 할 수 있고요. 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눌러보다 보면 좀 약한 통증이 느껴지는 부위가 있고 또 중간 정도의 통증이 느껴지는 부위가 있고 또 아주 강한 통증이 느껴지는 부위가 있는데 가장 효과가 좋은 부위는 이 특별 포인트, 강한 통증이 느껴지는 부위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강한 통증이 느껴지는 부위를 오래 누르고 있으면 너무 괴롭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오래 하진 않습니다. 짧게 하지만 그러나 효과는 굉장히 좋습니다. 자, 그럼 저와 함께 해볼까요? 자, 뭐 이러한 도구가 있으면 좋고 없으신 분들은 손톱으로 하시면 됩니다. 아마 대부분 없을 거니까 저도 손톱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머리를 이렇게 골고루 한번 눌러보세요. 손톱으로. 자, 특별 포인트를 찾는 겁니다. 가장 통증이 크게 느껴지는 부위. 이렇게 눌러보다 보면 특별히 좀 통증이 크게 느껴지는 부위가 있을 거예요. 오늘은 시간 관계상 머리만 해볼 테니까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이 손도 해보시고 발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찾으셨습니까? 예. 자, 그러면 지금까지 눌렀던 곳 중에 가장 통증이 큰 곳을 이렇게 다시 찾아서 거기를 눌러주세요. 자, 이 통증 감각이 나의 뇌로 전달이 되고 있습니다. 통증이 좀 심하게 느껴질 수도 있죠. 그러나 이 통증에 대해서 괴롭다, 힘들다 이렇게 판단을 하지 마시고 통증이라는 게 있어서 우리 몸을 지켜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주 감사한 마음으로 이 통증을 받아들이고 느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시면서 숨을 부드럽게 길게 내쉬어보세요. 통증이 입으로 빠져나가고 호흡을 통해서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한 1분 정도만 해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하고 나니까 여러분들 기분이 어떠세요? 이거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해보게 되면은 눈도 아주 맑아지고 머리를 눌렀을 뿐인데 어깨가 통증이 줄어들었어요. 허리 통증이 줄어들었어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우리 몸은 신경으로 하나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죠. 아주 간단하고 쉽죠. 떨어졌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평상시에도 뭐 지하철 탈 때도 할 수 있고 아주 간편하게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자, 두 번째로 에너지 트레이닝을 통한 뇌 감각 깨우기와 통증 관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감 명상과 에너지 힐링이 있는데요. 지감이라는 말은 그칠지, 감정감 이런 뜻으로서 생각과 감정을 멈추게 하는 명상법이 되겠습니다. 예, 생각과 감정을 멈추기 위해서 우리 몸의 감각을 활성화시켜 에너지를 느끼는 명상법이 되겠습니다. 그 에너지를 이용해서 에너지 힐링을 하는 것까지 1번과 2번을 저와 함께 연결해서 한번 체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손을 이렇게 마주 대시고 한번 비벼보세요. 손은 우리 몸에서 가장 감각이 좋은 곳이거든요. 그래서 지감 명상을 하기에 가장 좋은 신체 부위가 바로 손입니다. 좀 팔을 앞으로 뻗어서 빠르게 한번 비벼보세요. 자, 10초간만 비벼볼까요? 10, 9, 8, 7, 6, 5, 4, 3, 2, 1. 자, 힘을 빼고 그대로 손을 가슴 높이에서 손과 손을 살짝 떼고 마음을 양손에 집중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손과 손 사이의 공간을 느껴보는 겁니다. 어깨 긴장을 풀고 겨드랑이 사이는 살짝 벌려주세요. 자, 이제 손을 천천히 이렇게 벌렸다가 좁혔다가 눈은 뜨고 하셔도 되고 반개하시거나 감으셔도 좋습니다. 여러분들 좀 더 집중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는 눈을 감는 것이 물론 더 좋겠지만요. 저는 눈을 뜨고 하겠습니다. 자, 하시다 보면 손에서 어떤 감각이 느껴질 거예요. 자, 이것이 바로 에너지의 감각이라고 하는데요. 쩌릿쩌릿한 느낌이라든지 손바닥 안에서 무엇인가 뭉글뭉글한 느낌이라든지 또는 따뜻한 열감, 이런 느낌이 느껴지죠. 육체적인 감각, 그것을 이제 우리가 오감으로 대표할 수 있는데요. 오감 너머의 감각이라고 해서 이제 육감이라고도 얘기합니다. 자, 손의 에너지를 느끼고 바라보면 생각이나 감정이 저절로 줄어드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 오감을 통해서 뇌의 감각을 깨우는 것보다 육감 이상의 감각을 통해서 뇌의 감각을 깨우는 것이 월등하게 효과가 더 좋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지감 명상을 우리가 하게 되면은 뇌파가 안정이 되고 또 부교감 신경계가 활성화되면서 자연 치유력이 생기고 통증이 관리가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손의 에너지가 활성화된 것이 느껴지시죠? 느껴지시면 고개를 끄덕끄덕 해볼까요? 자, 이제 한 손을 내리고요. 한 손으로, 자, 보통 현대인들이 어깨라든지 목이 많이 이렇게 불편하고 아프시잖아요. 또는 내 몸에 불편한 곳으로 이렇게 손을 가져가 보세요. 자, 예를 들어서 어깨가 불편하다 그러면은 내 손을 어깨로 가져가시고, 위가 불편하다 그러면 손을 위로 가져가시는 거예요. 통증이 많이 느껴지는 부위. 자, 그래서 이 손의 에너지가 내 통증 부위로 전달이 되면서 치유가 된다고 느껴보세요. 우리가 그런 말을 하잖아요. 할머니 손이 약손이다. 손자가 배가 아플 때 할머니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손을 이렇게 올려놓기만 해도 우리가 치유가 되는 어떤 그런 경험들을 해보셨을 거예요. 자, 느끼고 바라봐 주면 됩니다. 그리고 호흡과 함께 아픈 에너지, 느낌들이 이렇게 빠져나간다고 느껴보세요. 좋습니다. 자, 천천히 내리시고.
자, 어떠십니까? 예, 통증이 많이 완화되셨나요? 예. 오늘 이제 저와 함께 뇌 감각 깨우기와 통증 관리라는 주제로 이렇게 해보셨는데, 이 통증 우리가 관리하는 것이 우리 뇌와 굉장히 관련이 있고, 뇌 감각 깨우기를 하는 것이 중요하구나. 여러분들이 이렇게 인지되셨다면, 오늘 여러분들과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은 시간을 가졌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러면 오늘 이것으로 이 강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